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이주호입니다.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동반 상승했습니다. 9월 시장에 아주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는데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지표는 바로 제조업 PMI 지표였습니다. 지난 8월에 미국 이 ISM 제조업 PMI 지표뿐만 아니라 마켓에서 제공하는 PMI 지표 역시 좋은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ISM 제조업 PMI 지표는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 IHS 마켓에서 제공하는 PMI 제조업 지표는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경제가 개선되고 있구나라는 심리를 제공해줬고요. 이 덕분에 시장의 투자 심리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이날 시장에서는 몇 가지 특징적이었던 기업이 있었는데 먼저 줌입니다. 줌이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슈퍼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었죠. 이것 덕분에 줌은 한 번에 이제 하루 만에 40%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테슬라는 5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면서 지난 밤 사이 약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4% 하락한 게 약간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게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약 5천억 달러가 좀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50억 달러의 유상증자를 했다고 하니까 지분 희석 효과는 약 1% 정도거든요. 그런데 주가의 하락은 4% 넘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것이 역시 이 주식 분할 이후에 변동성이 커졌구나라는 측면을 또 알 수 있게 해줬습니다. 뭐 월마트도 있었고요, 애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소식들이 있었으니까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클로징벨 나옵니다.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네, 9월의 첫 거래일이었죠. 미국의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기분 좋은 채로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8월 한 달간 1980년대 이후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던 뉴욕 증시. 장 초반에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도 보여졌지만 기술주 강세 등에 힘입어서 이내 반등에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연일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고 S&P 500 지수 또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았던 시장을 뒷받침해준 건 경제 회복 속도를 가늠해줄 수 있는 제조업 지표가 매우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인데요. 지난 8월 미국의 제조업 활동 지수는 56으로 4개월 연속 성장했음을 보여줬고 지난 2018년 11월에 58.8 이후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마키 제조업 PMI 역시 시장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지만 반등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IHS 마켓에서는 이 전반적인 성장세는 탄탄하고 2019년 1월 이후 가장 가팔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3분기에는 따라서 더욱 강한 반등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편 지난 7월 미국의 건설 지출은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시장 예상치는 밑도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연일 강하죠. 이 애플이 주식 분할을 함으로써 급등세를 지속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월가에서 애플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더욱 힘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코로나19 수혜주로 불리는 줌비디오까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이후 주가가 39% 가까이 폭등하면서 기술주 강세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기술주 외에도 월마트가 아마존의 멤버십 프로그램인 아마존 프라임과 비슷한 이 월마트 플러스를 9월 중순에 출시를 한다고 밝혀서 이날 6% 넘게 오르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장 막판에 나온 소식으로는 AMC가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에 미국 내 극장 140곳의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혀서 시간의 거래에서 11%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날 테슬라는 6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4.6%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의 완화적인 정책 약속 등이 투자 심리를 지지해줬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더불어서 성장과 모멘텀주가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가치주와 순환주 역시 회복 흐름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이날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점차 상승폭을 키우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 0.7% 넘게 올라서 28,645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유일하게 3대 지수 가운데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연일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 나스닥 지수 이날도 1.4% 가까이 오르면서 11,939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12,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역시나 하락 출발을 했지만 이내 반등을 했고 0.7% 넘게 올라서 3,526포인트 거래 마치면서 이날 사상 최고치 경신을 또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좋은 출발을 했는데요. 상품 시장은 어땠을까요? 자,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가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인 덕분에 지난 밤 사이에 크게 올랐습니다. 물론 이 상승 탄력은 꽤 많이 줄였었는데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제조업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국제유가 WTI 가격은 장중한 때 43.36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밀려 내려가면서 그래도 42.9달러 선에 이 현재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는 0.75% 정도 오른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금값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최근 들어서 혼재 양상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 밤 사이에는 장중에도 이런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중에는 달러 약세 덕분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거의 2,000달러 선까지 육박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제조업 지표가 호조 양상을 보이면서 오히려 금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금값이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1% 하락한 1,976.4달러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리 한번 볼 텐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지표 호조 덕분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지만 이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막판에 이제 밀리면서 0.675%까지 내려온 채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이어서 달러 인덱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밤 사이에 소폭 반등을 보였습니다. 0.19% 오르면서 92.32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뭘까요? 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업계 감원에 대한 칼바람을 막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었죠.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항공업계. 그동안 미국 주요 항공사들이 코로나19 위기에서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250억 달러, 약 우리 돈으로는 30조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원받았었는데 이 재정 지원책이 이달 30일에 종료가 됩니다. 이로써 과연 항공업계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참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았는데요. 항공사들의 재정난이 지속되면서 직원들의 해고가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날도 이 위스콘신 캐뇨샤로 향하는 길에 항공사를 지원하는 행정명령을 내놓겠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항공업계는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항공업계를 지원할 것이며 우리 모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조만간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외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항공업계 지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항공사를 곤경에서 구하고 항공업계 직원들을 임시 해고에서 막아내기 위해서 의회가 일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죠. 불과 어제 미국의 3대 항공사가 국내선 변경 수수료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나서면서 출혈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런 지원책들로 항공사들이 앞으로 회복해 나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조정 없이 마냥 오를 수만은 없겠죠. 마켓워치에서는 월가의 트레이더 말을 인용해서 조정을 일으킬 수 있는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짚어보는 그런 기사를 가졌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슈왑 리서치의 부회장인 랜디 프레드릭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향후 몇 주 내에 2에서 3%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크게 놀랍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조정을 보인다고 전망을 한 사람이 있으면 이거 약세론자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인물은 올해 연말까지 S&P 500 지수가 3,700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이 강세론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시장이 쉬지 않고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한 서너 차례 정도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몇 가지 요인으로 첫 번째 기술적 요인을 짚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래프가 이제 2009년 S&P 500 그래프와 그리고 2020년 올해 S&P 500 그래프를 나타내는 건데요. 지금 보이는 빨간색 선이 2009년 그래프고요. 파란색 선이 2020년 그래프입니다. 요즘 시장은 2009년의 회복 장세를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다고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반등장에서도 거의 조정 없이 시장이 상승할 수는 없겠죠. 지금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국면이었다면 그 이후부터 상승할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이 몇 차례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 실적이 잠재적인 이 조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코로나 팬데믹. 이제 가을 학기부터 미국의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확산이 된다면 이것 또한 이 잠재적인 조정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인물은 이런 것들은 진짜 말 그대로 조정 요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살짝 조정을 보일 때에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조언을 내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이날 또 하락세를 연출한 테슬라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연일 뜨거웠던 테슬라가 이날만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약 5배 이상 주가가 폭등하는 등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 테슬라가 주식 공모를 통해서 최대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6조 원을 조달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것이 악재로 작용해서 이날 지수를 끌어내린 모습이었습니다. 높아진 주가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부채를 좀 줄이겠다라는 계획인데 대부분의 유상증자들처럼 이날 주가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죠. 추가 발행 지분은 한 번에 매도되지 않고 수시로 시장 가격에 맞춰서 신주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신주는 골드만삭스나 바클레이즈 등 은행 10곳을 통해서 신주가 발행돼서 매각될 계획이고요. 당사는 일반적인 기업 목적뿐 아니라 대차 대조표를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 즉 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번 공모 자금을 활용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유상증자는 테슬라 창립 이후 최대 규모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사는 최근 10년간 유상증자로 약 140억 달러를 조달한 바 있습니다. 사실 지난 2월에도 2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시장을 좀 흔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 CEO가 자금 조달 의사가 없다고 밝힌 지 불과 2주 만에 이런 반대되는 결정이 내려져서 좀 시장이 혼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0월 새로운 아이폰의 출시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7,500만 대 분량의 아이폰 부품을 애플이 주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애플의 주가는 지난 밤 사이에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이 공식적으로 밝힌 대로 오는 10월에는 5G가 탑재된 5세대 이동통신이 탑재된 신작 아이폰을 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아이폰의 부품을 이 부품사에게 약 7,500만 대에서 8,000만 대 정도의 분량을 주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도 아이폰은 총 4가지 모델로 출시가 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에어와 두 종류의 애플워치, 더 작은 크기의 애플 홈팟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눈에 띄는 점은 애플이 헤드폰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귀에 꽂는 이어폰이 아니라 귀를 덮는 이 헤드폰 형태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참 기대가 되고 있고 애플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매장을 모두 다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분기에 매출액이 11% 성장했고요. 아이폰 매출도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 20% 넘게 좋았기 때문에 이번 신제품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겠습니다.